SCP-재단의 특수부대가 현장에 도착합니다. 현장에는 대규모 화재가 발생하여 숲 전체가 불타고 있었죠. 재단의 조사관은 아무 징후 없이 불규칙적으로 발생하는 들불을 의심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사람 형체의 화염이 보였다는 목격자 증언도 계속 제보되었죠. 목격 내용은 사람 형체의 화염이 나무 사이를 돌아다니며 이곳저곳에 불을 퍼뜨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특수요원들은 화재를 막는 보호복을 착용하고 들불로 진입했습니다. 몇 시간 동안 헤맸지만 불밖에 보이지 않았죠. 그들은 화재 진압을 위한 특수 소방 장비로 불을 끄고 있었지만 불은 탈 것이 없는데도 계속해서 솟구쳐 올랐습니다. 특수부대는 들불의 중심부로 계속 진입했죠. 그리고 마침내 한 요원의 시야에 사람 형상의 실루엣이 들어왔습니다. 요원은 사람 형체를 바라보며 도움이 필요하냐고 물어봤지만 아무런 대답도 없었죠. 그 직후 형체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런데 고개를 아무리 돌려도 형체의 얼굴이 보이지 않는데요. 유심히 봐도 형체에는 눈, 코, 입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형체는 말 그대로 불꽃에 감싸진 실루엣이었습니다. 충격받은 요원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죠. 이런 형체를 마주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몇 초간 그들을 가만히 지켜보는 듯 하던 실루엣은 아무런 경고도 없이 강한 폭발로 화염을 일으켜 요원들을 집어삼켰습니다. SCP 익스포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유클리드 또는 잠재적 케테르 등급의 개체인 SCP-457을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불타는 남자라고도 불리죠. SCP-457은 현재 제63기지에 억류되어 있습니다. 개체의 격리실은 가로 세로 길이 약 5m 정도의 크기이며 벽 두께는 22.9cm 이상입니다. 또한 방 안의 모든 재질은 방염 처리되어 있죠. 격리실에 설치된 감시 유리는 비상용 자폐 기능이 있어 갑작스러운 폭발에 대응할 수 있죠. 격리실의 입구는 최소 2개 이상의 온도 조절 장치와 밀실로 구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비상 상황 시 곧바로 봉쇄될 수 있도록 말이죠. SCP-457의 격리실은 높은 습도가 유지되어야 하며 바닥은 배수시설이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미스트 스프링클러 시스템도 항상 가동 중이어야 하며 비상용 호수는 2.1MPa 수준의 수압을 견딜 수 있어야 합니다. 개체는 격리실 내에 물이 없는 공간에서 제한된 크기만을 허용받습니다. 개체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작은 크기만이 허용되죠. SCP-457에 접근하는 모든 직원들은 최소한 A등급 난염성 밀폐 방염복 이상의 장비를 착용해야 합니다. 반드시 3인 1조로 입장해야 하며 3명 중 2명은 고효율 방폭 실드와 비상용 소화 장비를 구비해야 합니다. SCP-457의 격리실은 하루 한 번 개체가 소비하도록 할당된 연료 지급 시 또는 격리실이나 스프링클러의 조사, 수리 등의 경우에만 입장 가능합니다. 만일 SCP-457이 공격적인 태도로 나온다면 비상용 소화기나 호수 등으로 제압하여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켜야 합니다. 또한 개체가 격리실을 파괴했을 경우에는 곧바로 스프링클러가 작동하며 소화기와 방폭 장비로 무장한 직원들이 급파됩니다. 개체의 본질적 형태는 매우 작은 불씨입니다. 성냥개비 불꽃 정도이죠. 이 상태에서 SCP-457은 소통이나 지각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때때로 몸집을 키우기 위해 사람의 손이나 다른 연료로 움직이기도 합니다. SCP-457이 다른 연료를 찾으면 몸집이 더 커집니다. 개체의 지능과 인지 능력은 몸집의 크기와 비례해서 성장하죠. 또한 처음 발견 당시처럼 개체는 성장할수록 사람의 형상을 띠게 됩니다. SCP-457의 크기와 연료가 임계점에 도달하면 SCP-457은 둘로 나눠집니다. 이는 나눠진 개체에게도 적용되죠. 그러나 나눠진 개체는 각자를 공격해서 꺼뜨리려고 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연료가 부족할 경우 더욱 심화되죠. SCP-457의 행동은 예측이 가능한 편입니다. 개체의 목표는 단순하게도 많은 양의 땔감과 연료를 얻고 불을 퍼뜨리는 것이기 때문이죠. SCP-457의 위험성은 개체의 지능 및 크기가 증대될수록 커집니다. 또한 학습 능력 및 행동 모사도 위험하죠. 이는 개체가 스프링클러 시스템 및 시설을 손상시킨 사례로부터 도출된 정보입니다. 심지어 가끔씩은 교묘한 함정을 설치하기도 했었죠. 또한 개체는 갖가지 속임수와 핑계를 동원해 직원을 속인 후 더 많은 연료를 취하려고 시도합니다. 물론 현재까지 한 번도 성공한 적은 없었지만요. 개체가 시도한 2019년 3월의 함정 사례 한 가지를 소개해드리면 사건은 SCP-457이 직원을 격리실로 들어오도록 유도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직원이 격리실로 들어오면 우주의 비밀을 알려주겠다고 주장했죠. 당시 직원은 이제 막 레벨 2로 승급한 상태였으며 SCP-457의 관리를 맡은 지 얼마 되지 않았었죠.
때문에 그는 개체의 속임수에 손쉽게 넘어갔습니다. 직원이 격리실로 들어오자마자 SCP-457은 그를 불태우기 위해 매섭게 달려들었죠. 그러나 운 좋게도 개체는 아직 연료를 지급받기 전이었고 매우 약한 상태였습니다. 덕분에 직원은 생명을 잃지 않을 수 있었죠. 그러나 만약 SCP-457이 연료를 배급받은 후였다면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 없었을 겁니다. SCP-457은 재단 직원과 소통이 가능합니다. 불을 활용해 벽에 글씨를 남기거나 그을음 자국을 남기기도 하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는 드문 현상이죠. 개체가 처음 63기지로 붙잡혀왔을 때 개체는 격리실의 벽에다가 인간을 모욕하는 말을 새겨 썼습니다. 불타 죽을 인간들, 화염이 지배한다 등등이 새겨져 있었죠. 그 후 약 1년 동안 개체는 재단 직원과 단 한 번 말을 하는 모습을 보였죠. 과거 몇 단어 되지 않는 짧은 문장만 말했던 것을 감안하면 신기한 발견이었습니다. 개체는 고압 고열의 기체와 탁탁거리며 불타는 소리들을 활용해 말소리를 만들어냅니다. 다음은 아놀드 박사와 SCP-457이 진행한 인터뷰입니다. 현재 대화할 수 있나? 좋아. 질문 몇 가지 해도 괜찮겠나? 거절한 걸로 알겠네. 갇혀있는 기분은 어떤가? 별로야. 연료도 없고 산소도 부족하다. 우리는 네 생존에 충분한 연료와 산소를 제공 중인데 불타지 않는다. 연료가 없다. 기분은 어떤가? 배고프다. 배고픈 것 외에 다른 건 없나? 사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그들은 불타야 한다. 그럼 연료는 어떻게 생각하나? 불타야 한다. 창문에서 떨어지지 않으면 크기를 강제로 줄이도록 하겠다. 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다시 한번 말하는데 창문에서 떨어지지 않으면 스프링클러를 작동시키겠다. 알겠나? 물에 젖기 싫으면 물러서라. 알아들었나? 연료를 원한다. 불타고 싶다. 불태우고 싶다. 그럴 수는 없다. 그리고 부탁인데 제발. 불태우고 싶다. 뭐야? 밖으로 나오려는 건가? 이 시점부터 SCP-457은 스프링클러 시스템을 손상시켰고 개체의 지능과 크기를 제한시켰던 연료 공급부를 파괴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개체는 몇 갤론의 가솔린을 손에 넣게 되었죠. 이 인터뷰 필사는 당시 감시 카메라에 녹화된 내용을 근거로 쓰여진 것입니다. SCP-457이 어떻게 격리실의 약한 부분을 알아낸 것인지는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이후 개체는 더 강력한 격리시설로 이송되었죠. SCP-457의 기원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몇 연구자들은 개체가 원래는 사람의 형체였을 것이라 추측합니다. 사고에 휘말린 탓에 유전 부호가 변경되고 가장 가까운 원소와 병합되었는데 그게 불이었을 것이란 주장입니다. 또 다른 이론은 그것이 불에서 진화된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개체가 어쩌면 핵폭발에 의해 발생한 어떤 종류의 연쇄 반응 중 하나라는 것이죠. 소수 몇 명은 SCP-457이 외계에서 온 생명체라고 주장합니다. 독실한 신자들은 지옥에서 온 것이라고 믿기도 하죠. 그러나 재단은 SCP-457이 어디서 온 것인지에 관해 어떤 결론도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개체는 매우 폭력적이고 비협조적입니다. 따라서 바깥 세상의 질서를 위해 개체의 격리는 필수적이죠. 현재 재단의 몇몇 직원들은 SCP-457을 동력원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연구 중입니다. 다만 아직 괄목할 만한 성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계속 실험이 진행 중이죠. 이번 SCP 케이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좋아요와 구독도 눌러주시고 다른 SCP 이야기들을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